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제가 수분크림 리뷰할 때 제형별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리뷰를 하는데 올해는 정말 극강의 세분화. 그래서 수분크림의 구성 요소를 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분크림은 크게 나눠서는 수분제와 밀폐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밀폐제가 높으면 보습크림, 밤 타입의 수분크림이라고 불리고, 수분제 함량이 더 높고 수분 증발 차단제가 낮으면 수딩젤, 로션, 수분크림, 에센스 이렇게 불립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가 아예 없는 건 토너, 알로에 젤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은 여드름 피부의 모공 막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코메도 지수가 높은 성분들, 고위험도, 코메도 지수가 4, 5점 정도 되는 여드름 피부는 피해라라는 성분입니다. 건성한테는 좋은데 여드름성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코메도 지수가 한 2, 3 정도? 요거는 수분크림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간당간당하다. 이런 성분들이에요. 많이 우리가 들었던 뭐 버터, 왁스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드름하게 추천하는 성분이죠. 논코메도제닉 성분들인데요. 카프릴릭,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코코넛에서 유래한 합성 오일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오일. 정리해보면 오일이든 버터든 저함량이면 괜찮다. 1% 이상으로 넘어가면 모공막을 위험이 생기는 거죠. 코메도 지수가 0에서 2 정도 되는 오일들은 함량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제형별, pH에 따라서, 유화제가 뭐냐에 따라서 코메도 지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성분을 본 다음에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또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많았던 게 화잘먹 크림의 성분과 제형의 차이에 대해서. 이 피부 겉의 결을 매끈하게 판판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폴리머, 파우더 이런 걸 써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지성이나 여드름성이라면 코메도 지수가 낮은 그런 크림을 바르면 되겠죠. 피부 타입에 맞는 유수분 비율이죠. 이건 국룰. 두 번째는 장벽 성분은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유효 성분이 있다면, 요즘에는 오일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많이 써요. 오일이 떨어지니까 보습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써주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와 함량을 보셔야 되고, 퀄리티 좋은 오일, 피부 지질 성분, 리놀렉 액시드, 오메가,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가야 피부에 좋으니까 같은 브랜드라고 무조건 좋고 안 좋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제품별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한 브랜드라고 한 라인을 쓰는 게 나한테 좋은 건 아니다.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풀리의 그린 토마토 크림인데 수분 증발 차단제가 합성 오일만 썼고 파우더를 쓴 게 특징이에요. 실리콘 계열의 파우더인데 유분을 덜어내 주는 거고 화잘먹을 목표로 하는 수딩 젤이구나. 집중을 한 게 모공 케어, 오일이 많고 수분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요. 막이 씌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파우더로 유분 조절하는 수부지 복합성 타겟의 크림입니다. 넘버즈인 제품은 늘 여러분이 댓글에 적어주시던데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이에요. 오일 쓰고 미백 기능성을 나이아시나마이드 4%를 썼습니다. 세틸에틸 헥사노에이트는 코메도 지수가 약간 높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성, 극지성 피부는 드물게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면서 수분감은 좋은데 뭉침 들뜸 없었지만 오후에 속건조가 있어서 화장하고 나서는 속건조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리페어 크림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는 실리콘 오일과 합성 오일들만 사용했습니다. 판테놀 0.5의 헥사펩타이드, 이거 진정 장벽으로는 괜찮고요. 피지 조절을 가볍게 해주는 수딩 젤 크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촉촉한 느낌이 처음에는 들고요. 바르고 나서는 유분감이 싹 사라져요. 수부지랑 복합성한테는 수분감이 약간 부족한 타입. 다이소 제품들인데요. 먼저 더레바이 블랑도의 클리어 히알 물광 크림입니다. 수분 공급,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크림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메도 지수가 1, 2 정도 돼서 극지성, 극여드름성한테는 약간 주의해야 될 오일이고요. 진정 장벽 성분 함량이 높지는 않아요. 로션 제형의 촉촉한 발림성이고요. 유분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흡수되는 타입. 리얼베리어에서 나온
바이 리얼 베리어 세라 베이스 카밍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세라마이드 이런 걸 강조하긴 했는데 사실 피부 지질 회복이나 손상 케어를 하려면 한 0.1에서 0.2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는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수분감이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제일 없었어요. 발림성이 좋았지만 화한 느낌이 살짝 들었고 건조해서 그래요. 건성과 민감성 피부는 주의. 클리덤의 저분자 콜라겐 탄력 실타래 크림, 오일 함량이 5%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보이고요. 콜라겐이 저분자긴 한데 함량이 미미해서 장벽 강화를 보조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일 고함량의 점증제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성에게 적합하고요. 실타래처럼 늘어나는 쫀쫀 제형이고 유분감은 중간 정도, 리날룰이 있어서 민감성 주의.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성분과 함량, 제형, 사용감까지 판단해서 탑 오브 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디렉트파이 인사이터즈 검증단 10명과 내부 테스터, 디파의 사용감까지 다 합해서 탑으로 올렸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형을 또 세분화를 쫙 했습니다. 수딩제, 장벽, 영양. 그래서 그 제형을 보시고요. 특히 수부지 복합성은 섬세하게 나눠주세요라는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오일 함량이 적은 순서부터 많은 순서로 쭉 리뷰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오일 함량이 아주 적은 제품이죠.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 첫 번째부터 성분 구성이 수분 진정으로 나옵니다. 블루 아가베 추출물을 고함량 사용했기 때문에 1% 이상 속수분과 진정 효과를 준다. 쿨링감이 높죠. 지성, 극지성이신 분들은 가을, 겨울까지 쭉 사용 가능합니다.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아루론산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 합성 오일, 수분 진정으로는 히아루론산과 베타글루칸, 그러니까 수분 성분으로 장벽을 채워주는 그런 성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가벼워서 수부지 복합성은 한 번 더 덧발라 줬어야 됐고, 지성 피부의 유수분 조절템으로 괜찮습니다.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은 제가 2021 지성 탑으로 뽑았던 제품이에요. 토리든보다 수분감은 더 높고 유분감은 좀 더 낮은, 거기에 장벽 크림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가 탑을 뽑았던 제품입니다. 오일 함량이 아주 낮지 않는데도 유분감이 안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게 좋았고, 열감이나 자극받은 피부 진정, 그래서 지성 여드름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조절템입니다.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수딩 크림 플러스 수쿠알렌이라는 오일을 너무 잘 썼어요. 코메도 지수가 0인 크림, 진정으로는 티트리시카, 티트리가 3% 이상, 병풀도 0.1%, 활성도가 높은 함량 구성이에요. 산뜻하고 열감 진정 좋고 전체적으로 여드름, 지성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성분 구성이다. 이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크림이에요. 아이소도데케인, 아이소노닐, 아이소노나노에이트 같은 휘발성 오일을 썼거든요. 밀폐제인데 금방 휘발이 돼. 그러니까 쿨링감도 느껴지고 수분감도 느껴지고 유분감 안 느껴져서 뭐 지성들이 좀 좋아할 그런 타입이 당연하죠. 겨울철 보습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파우더로 유분을 잡은 거죠. 바를 때만 유분감이 폭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뽀송해지는 타입. 아크노프 세라지에프 크림입니다. 항염 진정으로는 시카, 병풀, 덱스판텐을 사용한 거 좋았고요. 페콜지에 펩타이드까지 휘발성 실리콘 오일 사용해서 오일 때문에 답답하고 꾸덕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일은 코메도 지수가 낮아서 지성하게 맞는데 세콜지, 장벽 성분이 제대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트러블이 날 수가 있습니다.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충분히 흡수하지 않으면 밀림이 있다. 요거는 판테놀이 고함량이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은 밤에만 발라주세요. 건조한 수부지와 복합성 또는 건성이 여름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수딩 젤 크림 드립니다. 비플레인 녹두모공 타이트업 수딩 크림. 녹두 펩타이드는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하고 탄력을 높여서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좋은 모공 탄력 수딩 젤 크림이고 3, 4일 사용하니까 얼굴 기름기도 덜 올라오는, 피지 조절도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라는 얘기죠. 비플레인과 약간 비슷한 제품인데 사이닉의 병풀 PDRN 시카엔드 수딩 크림. 붉은기 진정에 항염 성분을 잘 썼는데 병풀 PDRN이랑 시카좀이에요. 수분감은 보통인데 처음에 바를 때 약간 유분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흡수가 되면 보송해져요. 수부지 여드름 피부 추천템.
2023 수부지 여드름 피부 탑을 주었던 제품인데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도 식물성 오일, 합성 오일을 적절히 잘 맞췄고 장벽 성분을 제대로 쓴 걸 볼 수 있잖아요. 건조함을 느끼는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게 적합합니다. 성분 에디터의 그린토마토 NMN 포어 리프팅 크림입니다. 합성과 식물성 오일 적절히 잘 사용했고 모공 케어를 집중해서 썼는데 그린토마토 NMN 안티세범 P 촉촉함은 주는데 모공 케어는 좀 해주겠다. 수분감보다 유분감이 좀 더 느껴지고요. 코팅되는 느낌이 있고 때문에 광채 효과도 좀 느껴집니다. 지성에겐 양 조절 필수. 자, 이제 장벽 크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벽으로 손상돼서 막 세안하고 찬바람 맞고 히터 때문에 붉은기가 생긴 분들,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시카 크림 플러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나이아신아마이드를 5% 사용했어요. 이렇게 5%를 쓰면 색소 침착 흔적 완화 기능이 높아지고 피지 조절까지 해줍니다. 제형이 되게 특이해요. 이중 제형이 섞여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바를 때 약간 미끌미끌 촉촉하게 발리는데 흡수가 쫙 되면서 보들보들한 마무리. 라로시포제의 시카플러스트 B5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오일과 왁스를 썼죠? 오일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진정장벽 판테놀 5% 쓴 거 좋아서 제가 추천했던 제품입니다. 라로시포제 시카플러스트 밤 B5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크림과 밤 타입을 비교해 볼게요. 밤에는 피지 유화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고함량으로 코메도 제닉이 한 3 정도 되는 시어버터의 함량이 높습니다. 판테놀 함량 높은 거는 같아요. 크림과 밤이 다. 모공 막을 확률이 높은 거는 밤 타입이고요. 적은 거는 크림 타입입니다. 화장궁합이 좋지 않아요. 파데가 뜨고 밀림 현상이 있어서 아침보다는 밤에 쓰셔야 되는 타입이 이런 타입입니다. 건조함 느끼는 수부지 복합성에게 적당한 유수분감.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디 인텐스 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도 5% 이상 함량이 높고요. 판테놀 1%의 장벽 세콜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습 장벽 크림. 겨울에도 보습 지속력이 좋았어요. 코스알엑스의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는 세라마이드 단독 사용보다는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이 사용하면은 보습 장벽이 높아져서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속건조, 겉건조를 같이 잡아줘요. 건성한테는 화장궁합도 좋습니다. 신상인데 브링그린 블루빈 B5 PDRN 마일드 크림입니다. B5 판테놀에다가 PDRN까지 같이 썼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판테놀은 1% 사용해서 영양감도 주고 진정 항염 효과를 줘. 전반적으로 수분감보다는 보습감이 더 높다. 민감성 건성 피부 추천템. 2022년 고보습 탑으로 뽑았었죠.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수분 안 날아가게 잘 막아주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시어버터 때문에 그래요. 건성이 바르면 한 번만 발라도 저녁까지 건조함이 없었던 겉건조 속건조 잡아주는 건성용 장벽 크림. 영양 크림으로 넘어갈게요. 유세린 하이아루론 3X 나이트 크림. 판테놀을 3% 고함량 썼다는 점에서 추천했던 제품입니다. 소야 사포닌이라는 특허 성분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습감 높고 유분기 많습니다. 겨울에 딱 좋고 건성, 극건성 피부, 노화고민 피부 추천입니다. 2021 탑으로 뽑았던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크림. 스쿠알렌은 모공 폐쇄를 안 하면서도 우리 피부 지질과 유사해서 영양도 주고 장벽도 잘 강화해 주거든요. 스쿠알렌과 히아루론산 판테놀 조합의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이고요. 화장궁합도 건성한텐 좋은 건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바이오던스의 포 퍼펙팅 콜라겐 펩타이드 크림. 콜라겐과 콜라겐수, 엘라스틴과 펩타이드 복합제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잖아요. 세로 모공 탄력에 더 도움이 돼요. 수분감과 보습감이 좋은 편, 보습 영양으로 속광이 살짝 올라옵니다.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 오일 함량은 낮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높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스팟, 색소 침착, 기미 개선 효과가 있다. 피지 조절까지 같이 해줍니다. 소듐 DNA는 0.02% 사용해서 장벽 강화와 항염 효과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율을 잘 섞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유분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까지 추천드립니다. 퍼셀 픽셀 바이옴 히알 콜라겐 스플래시 크림. 슬로우 에이징으로 넣은 이유는 발효 성분 때문입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6% 이상 발효 마이크론 활성 성분을 포함했고 항산화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이다. 건조한 피부는 겨울에 장벽 크림이 필요합니다. 수분크림의 구성 말씀드렸잖아요. 밀폐제와 수분제로 나뉘어진다고. 요 밀폐제가 이 바르는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키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수분크림을 제형에 따라 어떻게 발라야 될까? 근데 잘 바르는 방법은 그냥 한 개예요. 양 조절. 제형별로 보면 묽은 에센스 제형은 그냥 막 발라도 돼요. 여러 겹 발라도 되고, 수딩 젤부터 살짝의 밀림이 생기는데 흡수를 시키고 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형 또 수분 증발 차단제 함량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양 조절을 잘하면 장벽 크림도 잘 바를 수 있습니다. 콩알 크기 하나를 기준으로 딱 잡은 다음에 여름에는 2분의 1, 겨울에는 콩알을 바르거나 보습감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 더 바르는 거죠. 그리고 트러블이 난 부위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더 적게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크림에는 밀폐제가 있잖아요. 모공이 막힐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탑 제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수딩 젤 탑입니다. 먼저 지성과 유분 많은 수부지 피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젤 크림. 2024 탑이 이젠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 크림이었어요. 여드름난 피부의 흔적을 예방해주는 또 완화해주는데 효과적이라 제가 뽑았었거든요. 여전히 추천템이고요. 지성 수딩젤 탑 올해 선정 기준은 농코메도제닉 점수 최고점.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지성 검증단의 고득점을 받은 제품입니다. 오일이 없고요. 히알루론산으로 장벽을 줬어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최종 제품으로 완료했습니다. 카보머 같은 점증제 없이 젤 제형을 만든 점도 좋았고, 쿨링 진정과 피지 조절 해주니까 모공도 좀 줄어들고요. 묽은 젤 제형이잖아요. 물을 펴바르는 듯한 느낌이고 즉각적인 수분 충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훅 떨어지면서 유분 조절되고, 환절기랑 겨울에는 토너, 세럼, 수분제 요 순서대로 발라주시고요. 건조한 수부지 분들은 겨울에 쓰기에는 화장궁합이 좋지 않은 거죠. 농코메도제닉 제형의 진정 쿨링 젤 크림, 오일 없이 속수분 체형 크림이에요. 열감 진정 또 디바이스 궁합이 좋았던 지성, 극지성, 여드름성 피부 추천,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온 가족템입니다. 2025 수부지 복합성 수딩 젤 크림 탑입니다. 사이닉 병풀 PDRN 시카 앤드 수딩 크림. 유분이 적은 수부지와 복합성 피부, 여름에는 건성까지 쓰기 괜찮은 수딩 젤입니다. 2024 탑이 프리메이의 진정한 수분 크림이었어요. 건성 피부가 여름철 쿨링 진정도 괜찮고 여전히 추천템. 2025 수부지 복합성 탑은 코메도 지수가 아주 매우 낮은 제품이고요. 올인원 수딩 젤이라는 기준에서 뽑았습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는 5% 미만이고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에 붉은기 진정과 항염 성분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병풀 PDRN과 시카좀인데 고순도의 저분자 병풀 DNA를 추출을 해서 특허 성분이고 함량도 1%로 적정합니다. 시카좀은 병풀 유래의 엑소점이에요. 0.5% 적정 함량입니다. 코메도 지수가 약 0.7에서 0.8 정도. 이제 지성, 심한 여드름 피부는 1 미만의 제품을 쓰시면 좋습니다. 수딩 젤이라 막 수분감이 엄청 충만하진 않아요. 한 3.5 정도 되고, 토너나 에센스 세럼을 바르고 수분크림까지, 수딩 젤까지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20대 수부지 복합성님은 유분이 제일 안 올라왔음. 기름 없이 촉촉해 보였다. 얇게 바르면 화장궁합도 좋았습니다. 농코메도제닉 제형의 병풀 특허 항염 젤 크림. 산뜻하고 피지 조절 가볍게 됩니다. 붉은기 완화와 올인원 수딩 젤 크림. 건조함 느끼는 수부지와 복합성 여드름 피부 추천드립니다. 2025 건성 장벽 크림 탑입니다.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작년 탑이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였어요. 수분 증발 차단제 5% 이상, 오일이 고함량, 항산화 성분까지 잘 사용했다. 2025 건성 장벽 탑은 세콜지 고함량이에요. 수분 증발 차단제는 5% 이상이고요. 스쿠알렌이라는 오일이 3%인데요. 피부 지질과 유사해서 피부 친화성도 좋아서 저자극에 장벽 개선 효과 좋은 오일입니다. 게다가 농코메도제닉 오일이에요. 유사 세라마이드에다가 팔미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지방산까지. 여드름이 생기는 건성 피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부드럽고요. 잘 펴발라지고 매끈하고 수분 측정이 지금 8시간 후에는 한 10 정도 올라갔고요. 유분은 바른 직후와 8시간 후가 거의 비슷해. 장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성한테는 유수분감이 좋고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은 유수분감이 안 좋겠죠. 아침에는 소량을 바르고 선크림 쿠션 바르면 화장궁합 좋았어요. 세콜지 3.5% 고함량의 장벽 개선 크림, 속당김, 겉당김 잡아주고요. 건성, 중복합성 피부 추천. 아침에는 콩알 크기로 사용하시고 아토피, 홍조 완화, 온가족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건성 여드름 답, 닥터지 더모이처 베리어디 인텐스 크림. 바이오더마와 비슷한 고보습 장벽 제형이거든요. 그런데 코메도 지수가 되게 낮아. 건성, 건조한 여드름 피부에 추천드립니다. 유분기 많은 거 하면 여드름 나고 답답한 것도 안 좋아해서요. 이런 분들이 쓰기에 좋은 크림이에요. 단 양 조절. 얇게 발라서 장벽만 딱 쌓아주는 거죠. 수분 증발 차단제 5% 이상 고함량에 덱스판테놀 1%예요. 덱스판테놀이 항염이거든요. 세콜지를 3:1 배합. 아주 황금 비율을 맞췄고 이 구조를 라멜라 구조, 피부 지질과 똑같은 유사 제형을 만들어가지고 잘 흡수되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C14-22 알코올, 세티아릴 알코올 이런 거는 변성 알코올과 에탄올 같은 성분이 아니고요. 지방 알코올이에요. 보습은 많이 주는데 코메도 지수는 낮다. 보습 크림은 수딩젤 같이 물 바르듯이 그런 수분감 상은 아니에요. 근데 지속력으로 봤을 때 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유분감은 많습니다. 붉은기, 가려움증 완화에 좋은 장벽 크림, 각질 완화에 고보습이고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놈코메도제닉, 건성 여드름, 속건조가 많이 심한 수부지 복합성 피부까지 추천드립니다. 2025 수부지 복합성 장벽 크림 탑입니다.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크림 플러스. 작년 탑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크림이었어요. 건조한 복합성 피부는 추천하는 제품. 올해 수부지 장벽 크림 탑은 논코메도제닉이 점수가 좋은 제품으로 추천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수부지 복합성 검증단이 사용감 점수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를 5% 이상으로 되게 많이 썼는데도 유수분감이 잘 맞아 라는 후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나이아신아마이드 5% 고함량을 썼기 때문이에요. 색소 침착 개선에도 효과적이지만 피지 조절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딩젤과 장벽 크림의 중간 정도 제형이에요. 5명 중에 3명은 수분감이 높았다고 하셨고 2명은 약간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약간의 유분감으로 각질 진정이 아주 잘 됐다. 파우더리한 파운데이션과 궁합, 겉보 속촉으로 잘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 5% 색소 침착의 진정 크림입니다. 겨울에는 촉촉 토너랑 앰플 발라서 그래야 아주 충만한 만족감, 촉촉함 느낄 수 있고요. 화장궁합 좋은 제품, 수부지 복합성 환절기 겨울 크림 추천템. 2025 슬로우 에이징 탑입니다. 바이오던스 포어 퍼펙팅 콜라겐 펩타이드 크림. 작년 탑이 VT T 엑스토닝 크림이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에다가 트라넥사민 엑시드까지 잘 써서 색소 침착 케어에 좋은 슬로우 에이징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추천템이고요. 올해 탑은 블라인드 테스트 검증단의 사용감 후기가 가장 좋았던 제품입니다. 10중 펩타이드와 엘라스틴 사용한 거, 항산화 성분 사용한 게 좋았어요. 거기에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슬로우 에이징에 적합하다. 코메도 지수가 1 미만이에요. 실타래 제품들 중에 사용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고요. 속건조 안 느껴진다, 유분감 적당히 잘 유지해줬다, 유수분 밸런스가 좋은 크림. 이게 쿠션 바를 때 촉촉하고 속광이 느껴지고 왜냐면 영양감 차지니까 그런 후기가 좀 있었고요. 모공 탄력 개선에 데일리 슬로우 에이징 크림. 여러 번 덧발라도 편안한 제형이에요. 제형이. 보습과 영양이 있잖아요. 속광 느낌이 살짝 올라오고 그래서 예쁜 피부결과 화잘먹을 만들어준다. 건성과 복합성 피부를 제일 추천드리고요. 수부지나 여드름 쓸 수 있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입니다. 2025 민감성 온가족 장벽 크림 탑입니다. 브링그린 블루빈 B5 PDRN 마일드 크림. 작년 탑이 유리아주 제모스 PSO 진정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여전히 추천템입니다. 브링그린 탑 뽑은 이유는 고보습인데 오일 함량을 낮췄어요. 논코메도제닉 범주에 있습니다. 유리아주보다는 화장궁합도 괜찮았습니다. 홍조 피부에 도움되는 크림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수분 증발 차단제 5% 전후 정도로 보여요. 진정으로는 판테놀과 판토테닉 액시드, 소듐 DNA, 피부에 싹 흡수돼서 장벽을 개선해주는 건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 지방산, 또 피토스테롤까지 우리 피부 유사한 지질 복합체를 사용해서 손상된 내 각질층과 유사한 라멜라 구조를 직접 들어가서 재건해 주는 거거든요. 코메도 점수는 1.6 정도로 농코메도제닉 범주에 있습니다. 얘가 약간의 캡슐이 있거든요. 그 캡슐은 피부에 잘 녹습니다.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느껴진다라는 후기가 있고요. 하루 종일 속당김 없었다. 유분기가 적은 에스트라 365 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세콜지 판테놀 고함량의 보습장벽 크림, 민감성 건성 추천, 붉은기나 오돌토돌 좁쌀 추천드립니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온 가족템. 2025 가성비 탑입니다. 마데카 21 테카 토닝 크림. 유수분 밸런스와 사용감이 좋은 템이라서 뽑았습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는 5% 전후로 보이고요. 미백 기능성의 장벽 잘 사용했어요. 영유아, 임산부, 극민감성 피부는 피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지질 성분을 썼거든요. 오일리한 느낌이 아닌 그런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성분까지 잘 사용해서 수분 크림으로서는 괜찮게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엄청 촉촉해요. 자, 이제 맺히는 게 느껴질 정도. 이게 저랑 같은 후기. 유분감도 별로 없어서 산뜻한 느낌. 건성이니까 지성한테는 유분감 좀 있겠죠. 쿠션을 발랐을 때 더 화장궁합이 좋았다. 가벼운 장벽 수딩 젤 크림이고요. 항산화 미백 기능성으로 색소 침착 개선 효과까지. 가벼운데 수분감 충만하고 지성 민감성 제외한 피부 타입에 괜찮습니다. 건성은 여름철 환절기까지 무난.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정리했으니까 맨 앞에 농코메도제닉 성분들 정리한 것도 꼭 보시고 적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수분크림 고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